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6년 병원년 이 새해에 과연 시장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이 시장 방향성을 가장 정확하게 점치는 눈 와우 글로벌 변지현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말 잘 보내셨나요? 예. 많이 먹고 자가지고 살이 좀 올랐죠. 그래요? 전혀 네. 모르겠는데 네. 살이 많이 쪘습니다.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기는 네. 합니다. 다이어트가 이제 새해 목표입니다. 새해 목표 네. 다이어트. 무슨 굳이 뭐 다이어트 하실 아닌 것 같은데. 네, 일단 저희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수익률은 잘 살찌워야 할 텐데 2025년 사실 연말에 미증시 조금 뭐 아쉬웠습니다. 산타랠리, 산타가 오다 말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우선 마지막 거래일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사실 뚜렷한 변화 요인은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보합권 출발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장중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하락 마감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CME 증거금 이슈로 인해서 은하고 골드 어떤 이런 귀금속 쪽이 하루 만에 다시 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전체적인 어떤 수급 시장의 부담을 좀 줬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 거래를 맞아서 리밸런싱 조정에 따른 현금 확보성 매물이 출회가 되는 모습을 좀 우리가 엿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종가 저가로 2025년을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캔들 자체는 좀 꽉 찬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호가 자체가 굉장히 잔량 자체가 매우 얇고 그다음에 거래량 자체가 급감한 상태에서 어떤 좀 특별한 이슈 없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큰 의미를 줄 수 있는 하락은 아니지 않나 그런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마무리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진 건데 사실 연말이 다가오면 이렇게 현금 확보하는 분들 그런 동향이 짙어지기는 하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혹시 파트너님은 연말, 연초가 다가올 때 시장을 대응하는데 어떤 루틴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좀 다르신가요? 따로 루틴은 없고요. 저는 사실 연말이라기보다는 보통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어느 정도 이제 북클로징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12월 중순부터는 이제 놀러 다니고요. 조금 드러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그래도 연말 연초 맞아서는 현금 비중을 그래도 조금 가져가는 편이에요. 포트폴리오 수익이 많이 났건 뭐 좀 저조하건 상관없이 현금을 조금 마련한 상태에서 새해를 좀 맞이하는 좀 그런 어떤 루틴적인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마지막 거래일에 또 하나 있었던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제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물론 뭐 의견이 분열된 점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의견 분열에 대한 거는 워낙 그 전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었던 현상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파급이 크지는 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FOMC 의사록 공개를 통해서 연준 내에 어떤 금리 인하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 간의 시각차가 존재했다 시사를 했고요. 네. 실제 금리 결정 과정에서 스티브 마이런 같은 경우에는 50bp 인하를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굴습이나 슈미드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동결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차가 좀 뚜렷했다라는 걸 보여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나머지 의원들의 관점을 종합해 봤을 때는 이번 12월 금리 인하를 하긴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이 이후에는 당분간 인하는 없다라는 게 좀 연준의 중론이었던 것 같고 이 밖에 이제 RMP 즉 자산 매입에 대한 부분들도 논의가 있었는데 은행들의 어떤 지급준비금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하에 레포 금리 즉 단기자금 시장이죠. 단기자금 시장 경색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단기채 매입을 할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QE와 같은 그런 어떤 그 통화정책과는 좀 무관한 기술적인 조치다라는 거에 선을 좀 확실히 긋는 모습을 좀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밖에 뭐 최근에 어떤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 지출, 대규모의 자본 지출 가속화, 그다음에 뭐 부채 의존도 심화 이러한 것들이 뭐 잠재적인 시장 리스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들도 의사록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어떤 이런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에 대한 연준 내부의 시각차라든지 또 새롭게 시작된 어떤 자산 매입에 대한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지난 회의에서도 계속 알려진 재료였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번 의사록 공개는 시장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알려진 내용들을 확인하는 네네네. 수준에 좀 그쳤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섹터별 이슈와 이벤트들을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우선은 저희가 뭐 시장의 가장 큰 동향을 볼 수밖에 없는 반도체주와 관련해서 연말에는 조금 조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올해에는 방향성이 어떨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지금 시장에 대한 이 반도체주에 대한 진단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제가 서두에 포트폴리오에 현금 확보를 좀 하는 편이라고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반도체 섹터는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번 연말 약세를 보였던 그 면면을 좀 살펴보면 사실 뭐 특별히 반도체 섹터라서 밀렸다, 조정을 보였다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인덱스 자체가 다 동반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좀 새롭게 어떤 뭐 신경 써야 될 만한 새로운 섹터 이슈가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고 뭐 전반적인 연말 숨고르기 장세에서 나온 조정들이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도 없고 해만 바뀌었을 뿐 사실은 어떤 이런 관점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가자. 그래서 이번 연말 조정이 연초 조정까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시장을 이끌고 가는 핵심 섹터가 이제 뭐 AI 관련 반도체 sek터인 만큼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AMD 그다음에 뭐 최근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높아졌던 그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뭐 TSMC 전통적인 뭐 이런 등등의 관련 기업들을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만약에 연초까지 이어진다고 하면요. 그래서 그런 관점의 변화는 없고 여전히 시장에서 가장 좀 우리가 좀 그 포트폴리오에 계속해서 담고 가봐야 될 만한 그런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조정장이 이어진다면 밀리면 매수로 대응할 네네. 수 있다는 점 반도체주에 대한 관점 같이 짚어주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1월에 또 저희가 주목할 만한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당장 다음 주에는 또 벌써 CES가 또 네네.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CES에서 뭐 기업들이 내놓는 키워드들도 중요할 거고 젠슨왕 CEO, 뭐 AMD 리사수 CEO 이런 발언들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어떤 기술주에 대한 큰 화두를 던지지 않을까 싶은데 관전 포인트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이번 그 CES는 로봇 산업 관련한 뭐 피지컬 AI라든지 네. 모빌리티, 뭐 스마트 홈 이런 분야들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 있는데 먼저 피지컬 AI 네. 쪽부터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 로보틱스와 결합해서 물리 환경을 스스로 뭐 이해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이제 디바이스들이 대거 이제 선보이면서 다양한 산업이라든지 일상에 그러니까 우리 실질적인 일상에 이제 구체적인 활용 가능성을 좀 그쵸. 제시할 것이라고 네.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관련 기업으로는 사실 저는 테슬라가 원픽으로 보고 있고 와.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 쪽은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좀 AI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된 어떤 기술력 그쵸. 이런 것들 이런 기술력을 통해서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분석 과정이라든지 뭐 이를 통해서 업무 자동화 뭐 이러한 부분들에까지 구현하는 모습들을 또 제시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걸로 보이고 다만 이제 CES 같은 경우는 이미 로봇 관련주는 올해 또 주가 리레이팅이 좀 어느 정도 된 상태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기대감만 가지고 어떤 이런 베팅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 계중의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아니면 양산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제가 과거 이제 경험치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CES는 통계적으로 그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그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CES에서 어떤 새로운 네.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1년 내내 어떤 모멘텀으로 가는 경우는 사실 상당히 좀 드뭅니다. 그래서 그쵸. 그렇게 작용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네. 이벤트 드리븐,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JPM 윅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12일에서 이제 15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예정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매년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인수 합병이라든지 뭐 라이센스 인아웃, 그다음에 M&A 뭐 이런 대규모 좀 이런 것들이 집중되는 좀 구간이에요. 어찌 보면 빅파마와 제약사들의 비즈니스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네. 법한. 그래서 네. 그 뭐 지금 어떤 시장의 대장 테마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기존의 어떤 주사 형태에서 경구 투약 형태로 이제 진화를 한 형태인데 그쵸. 이런 분야들뿐만 아니라 뭐 개인적으로는 알츠하이머 쪽 치료제 모멘텀이 좀 올해는 재부상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기대감이 일부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츠하이머 쪽도 사실 이것이 좀 비만 치료제처럼 그 분야처럼 테마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승인보다는 초기 환자군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사용 데이터 이런 프레임이 좀 강화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올해 1월 1일부터는 그 메디케어 약가 협상 첫 이 적용이 실제로 효력을 갖게 되는데 그렇죠. 요거와 관련해서도 글로벌 제약사들이 올해 가이던스라든지 아니면 장기 전략을 어떻게 바라보고 제시하는지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 좀 멀티플에 직격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단순히 뭐 기대감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동시에 어떤 커질 수 있는 변동성에 동시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리고 앞서 CES에 대한 관전 포인트까지 좀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알츠하이머라는 키워드도 다시 한번 좀 주목해보자라는 필요성 그리고 피지컬 AI, 로봇 등이 어떻게 대두되고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켜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CES 이 슬로건을 비교해보니까 지난해에는 뭐 연결하고 탐구하고 이런 네네. 단어들이 있었다가 이번에는 혁신가들의 등장이라고 해서 딱 실체를 보여주겠다. 네네. 좀 이런 기조가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슬로건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또 지난해 참 뜨거웠던 게 원자재 시장이고 금의 랠리뿐만이 아니라 은 같은 경우는 거의 160% 넘게 좀 뛰었습니다. 다만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역시나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 CME 증거금 인상 이런 이야기들까지 좀 있었잖아요. 네네. 지금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뭐 이번에 나온 CME 증거금 인상 이슈도 많은 분들이 뭐 투기 자금을 견제하기 위한 뭐 그런 것들이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이 CME의 증거금 인상은 사실 기계적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절대 가격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네. 뭐 그 은 같은 경우가 10불 할 때와 지금 가격을 할 때의 1%는 같은 폭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절대 가격 자체가 높아지면 뭐 나스닥도 그랬고 과거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가격 자체가 어떤 일정 레벨이 높아지면 거기에 맞춰서 증거금 자체도 좀 기계적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 그냥 몸집에 맞춰서 간 거다. 네, 다만 타이밍이 좀 겹치면서 이것이 마치 그쵸. 뭐 어떤 뭐 CM이라든지 어떤 이런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한 조치 아니냐. 조치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다라는 걸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네. 기관 투자자들이나 헤지 펀드들이 어떤 연관 성과를 확정짓기 위한 그 대규모 차익 실현 매수 포지션을 취하면서 밀렸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170%가 올 한 해 올랐는데 170%의 상승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어떤 이 자산 배분 리밸런싱을 강제하는 수준의 어떤 그런 상승폭이기 때문에 해 바뀜을 앞두고 이런 어떤 수급적인 니즈들이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고 그 연말 비시즌 휴가 시즌이었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거래량 자체도 낮아지고 호가 잔량도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정폭이 좀 컸다. 그런 부분도 한몫을 했다. 그래서 어떤 네. 펀더멘탈의 훼손보다는 어떤 이런 수급적인 영향이 이번 조정에는 더 크게 작용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시각에서 이번 연말 조정세가 가지는 어떤 그런 함의점을 좀 찾아본다고 하면 실버는 그 안전자산의 대표인 금의 대체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런과 동시에 산업재로서의 어떤 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그쵸?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어떤 그 금의 대체제로서의 우리가 이 관점을 좀 살펴보면 이번 조정이 기대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좀 친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도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대 인플레에 대한 정점이 차익 매물을 불러일으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시점이 도래한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좀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그리고 그쵸. AI 서버용 부품 네. 어떤 산업재로서의 가격 급등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 버리면 이게 또 수요 사이드에 그 압력을 가하면서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임계치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이 가격대 자체가 그런 어떤 고민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올해 장기 방향성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 요인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미 연준의 예상보다 좀 매파적이고 장기적인 그런 정책 방향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이제 5월이면 또 연준 의장 교체예요. 그리고 그쵸. 지금부터 네. 작년 말부터 이제 벌써 뭐 교체도 안 되는데 벌써 교체가 된 것처럼 뭐 그런 분위기가 시장에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뭐 이런 그 부분들이 은 가격에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그거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물가 같은 경우도 당분간 어느 정도의 좀 고물가를 용인하면서 성장에 이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지금 높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다고 본다면 2026년에도 은 가격이 어떤 추세적인 변화를 겪을 만한 요인들은 당장에는 사실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반대로 동시에 그 이번 조정을 통해서 레버리지라든지 투기적 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시장의 경각심이 좀 유입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공격적으로 막 쫓아가는 그런 매수는 좀 지양해야 될 걸로 보이고,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시점인 만큼 유리한 가격에서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올해는 좀 비중을 낮춰서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쫓아가시는 그런 선에서 공략하시기를 추천드린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세가 뭐 강하게 꺾이거나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이제 상승 기울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고요. 너무 쫓아가는 전략은 또 좀 조심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이제 저희가 파트너님과 항상 매주 가장 중요하게 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가 FICC, 네. 이제 원자재에서 방금 금속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같이 해봤고, 여기에 채권과 뭐 달러뿐만 아니라 유가 이런 전반적인 방향성들을 좀 체크를 해볼 때 과연 올해 좀 매력적인 자산군은 어디가 될지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 1등은 아무래도 이제 주식 쪽을 가장 좋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크로 변수나 환경 자체가 네.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흐름으로 받쳐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트럼프의 행정부라든지 지금 뭐 케빈 헤셋으로 대면되는 차기 이 연준의 어떤 스탠스 자체가 강력한 물가 이 경계보다는 어느 정도의 물가를 용인을 하면서 물가 상승을 그쵸. 용인하면서 국가 주도적인 성장을 통해서 이런 부작용들을 나가겠다는 의도를 좀 확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AI 논란이라든지 뭐 버블이라든지 뭐 밸류에이션 논란, 이러한 것들은 계속해서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사실은 이런 주식을 대체할 만한 좀 매력적인 좀 수익성을 지닌 대체 자산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식이 좋을 것 같고, 가장 좋을 것 같고, 이와 더불어서 원자재 시장 좋게 보고 있는데, 뭐 골드나 은보다는 골드나 은, 뭐 구리 같은 올해 좋았었던 비철 금속보다는 오펙 플러스의 추가 증산 여력이 소진된과 동시에 어떤 유동성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국제 유가. 그러니까 오일을 필두로 한 에너지 쪽 역시 주식과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에 필수적으로 좀 담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꼴찌는 뭐 예상하시겠지만 가장 기대하기 힘든 자산군은 아무래도 채권 쪽이 올해도 힘들지 않겠냐. 특히 이제 장기채 쪽. 그래서 그러니까 비미국 국가들, 넌 US 국가들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이제 어느 정도 모두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네. 미국 역시 12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를 통해서 금리 인하 이후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올해 상반기는 좀 공격적인 금리 인하는 좀 기대하기가 힘든 지금 국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여러 국가에서 작년보다 더 좀 강력한 재정 확대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보다는 이 재정 정책을 통한 부양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역시.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아무래도 채권 발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채 쪽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런 부분에서 구조적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채권 쪽이 가장 네. 꼴찌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좀 냉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순위 매기기에 코인은 들어오지도 않았거든요. 코인 같은 경우는 글쎄요, 그 코인도 유동성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그쵸.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은 작년 중순까지만 해도 어떤 이런 미국의 전통적인 자산 시장에서 커플링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 크립토 시장은 좀 디커플링되는 시장을 따로 노는 이 흐름들을 10월 이후에 훅 꺾여버려서요. 네네, 꺾여버렸어요. 증시는 이제 반등을 했음에도 그쵸? 불구하고 금리도 인하하고 그래서 이런 크립토 시장은 사실은 같이 연결고리를 짓고,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많이 떨어진 만큼 좀 따로 봐야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지금 앞으로 올해 시장에 대한 전망들 좀 같이 체크를 해봤고 올해 전반적으로 좀 굵직한 이벤트들에 대한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제 에이펙, 우리나라에서 이 두 정상이 만났었다면 올해는 최대 4차례까지도 회동이 이어질 수 있다. 양국 국빈 방문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열리는 G20, 뭐 중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여기까지도 가능성이 좀 대두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미중 관계도 또 한 번 시장에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이 미중 관계를 예측하는 거는 뭐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는 일이고 왜냐하면 이제 정확히 코앞에서 엎어지기도 하니까요. 1년 전에 네. 우리가 작년 초에 그 4월 달에 뭐 해방의 날이라든지 이런 게 터질 줄 몰랐잖아요. 그렇죠. 뭐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아. 일이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연말까지 시장이 폭등을 하는 이 분위기가 완화되면서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알았겠는가 싶은 어떤 이런 자문을 좀 다시 한번 하고 싶고 그래서 미중 관계는 사실 어느 것 하나 예상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예상한다고 한들 뭐 그게 큰 의미가 있겠나 싶은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만 네. 다만 이제 작년처럼 서로가 어떤 강한 메시지를 좀 주고받으면서 시장 변동성을 야기할 가능성은 올해는 좀 크지 않다. 아무래도 중간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그것보다는 중국과 미국의 그 본격적인 기술 패권 뭐 이런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고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신중하고 빠른 그런 패스트 팔로업 이런 것들이 좀 요구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본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 대법원에서의 소송 과정 뭐 이런 네. 것들이 어떤 식으로 기결되는지가 좀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관세 관련해서는. 그리고 이런 어떤 그 트럼프가 올해 계속 이 감세라든지 뭐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베이스가 이 관세 정책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 관세 정책들이 베이스로 한 그런 감세라든지 보조금 지급 프로모션 이런 지급들의 정책들이 얼마만큼의 그 중간 선거 전에 유권자들로 하여금 공감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김에 좀 연결을 해보자면 이제 관세 적법성과 관련해서 이르면 올 초에 좀 결론이 날 네네.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플랜 B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레이스도 이제 시동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와 관련해서의 시장의 영향력, 이 미중 관계뿐만이 아니라 좀 더 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뭐 대법원에서 사실 그게 이제 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저번에 캐비넷에 또 말했다시피 다른 쪽으로 계속해서 관세 정책을 이어갈 수 있는 수단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 한 해는 중간 선거의 해가 될 것인데 결국에는 그렇죠. 이런 계속해서 이 강한 드라이브를 펼치고 있는 관세 정책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반 소비자들의 어떤 그 이런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또 지지율로 또 연결되는 이러한 연결고리들을 보면서 트럼프 행정부도 어떤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중요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뭐 행정부 취임 이후에 지지율이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선거 전에라도 언제든지 뭐 이런 관세라든지 감세 정책에 큰 변화가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런 생각 우리가 좀 하면서 올해를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뭐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일기 때 그런 중간 선거에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뭐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관세 정책을 전면 철회하는 뭐 그러한 것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지지율을 위해서는 네네. 정책적인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도 맞습니다. 있겠다.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할 2026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밤에는 미증시 새해 첫 거래일을 맞이하게 되고 1월을 좀 잘 시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장 전략 그리고 1월의 방향성 어떻게 좀 점치실까요? 오늘까지는 사실은 조금 한산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금요일이니까. 바로 또 주말이라서. 네네네.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아마 본격적인 2026년도 시장이 레이스가 될 텐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고점, 그다음에 직전 고점을 앞둔 그 부근에서 연말에 이제 소폭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딱 상황이거든요. 근데 의미 있는 지점을 두고 나오는 어떤 전형적인
경계성 조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네. 수렴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재차 이제 신고점을 트라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초에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현재의 조정 국면이 좀 이어진다고 하면 포트폴리오를 다시 채울 수 있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좋아 보인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가격폭을 말씀을 드려보면 나스닥 현물을 기준으로 뭐 23,000에서 22,500 구간선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저희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주시죠. 네, 지금 그 와우 글로벌과 함께 이 시제 포트폴리오 지표로 돌아오셨네요? 요건 원래 네. 있었던 건데 이제 요거를 신청하시면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저 밑에 ARS 문의하셔서 꼭 요 기회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경제지표와 보조지표 설정 노하우까지 이게 전부 무료라고 네. 쓰여 있는데 무료 맞습니다. 영원 가입 02-3490-5016으로 전화 주시면 변재환 파트너와 함께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공부하는 전략 같이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또 CES가 시작되고 증시가 본격적으로 활발해지는 그 네네. 주간에 파트너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에 변재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